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병으로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당연히 최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메디케어나 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현실은 때로 냉혹한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분명히 입원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 서류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찍힌 관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수천 달러, 때로는 수만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병원비 폭탄이 되어 우리 노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병원은 그저 규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단어 하나를 미리 알지 못해 평생 모은 자산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73세 김진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곧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아버님이 입원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서류에는 아브저베이션, 즉 관찰 환자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3일 동안 병원에 머물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날아온 청구서를 보고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디케어는 어르신의 상태를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3일간의 병실료와 각종 검사비 등 무려 1만 5천 달러가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의사도 입원이라고 했고 병실에서 잠까지 자며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입원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관찰 환자였습니다라는 차가운 설명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69세 박영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이틀 정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병실로 올라가 주사를 맞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든 과정이 당연히 입원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받은 청구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비가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A가 아닌 L의 환자처럼 취급되는 파트비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금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약 5천 달러의 병원비와 별도의 약값이 청구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내가 병실에서 이틀이나 있었는데 입원한 게 아니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서류에는 이미 아브저베이션 스테터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애틀에 사는 71세 이영호 어르신입니다. 그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이 의심된다며 며칠간 지켜보자고 했고 이 어르신은 산소 공급을 받으며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끝까지 그의 상태를 입원으로 전환해주지 않았습니다. 나흘 만에 퇴원했지만 그 사이 청구된 비용은 무려 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메디케어와 보조보험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관찰 환자로 처리된 탓에 보험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거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죽을까 봐 응급실에 갔는데 살아 돌아오니 병원비 때문에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우리 동포 시니어들이 겪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입원과 관찰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실에 누워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입원입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병실에 며칠을 머문다고 해서 모두 입원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이 차트에 아브저베이션이라고 기록하는 순간 그 환자는 법적으로 입원 환자가 아닌 단기 관찰을 받는 외래 환자와 비슷한 신분이 됩니다.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바로 메디케어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 즉 인페이션트는 메디케어 파트 A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 A는 병실료, 식대, 간호 서비스 등 입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하지만 관찰 환자, 옵저베이션은 메디케어 파트 B로 처리됩니다. 파트 B는 의사 진료, 검사비 등 외래 진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데 각 항목마다 본인 부담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마치 병원 밖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병실에 며칠을 똑같이 누워 있었더라도 관찰 환자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 비용 문제입니다. 퇴원 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 간호시설이나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케어 규정에 따르면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원 상태로 최소 3일 밤낮을 병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관찰 환자는 병원에 아무리 오래, 심지어 일주일 이상을 머물렀다 해도 입원 기간으로 단 하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의 요양원으로 옮길 경우 모든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을 몰라서 수만 달러의 병원비에 더해 수만 달러의 요양원비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는 시니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관찰 환자로 두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복잡하지만 주로 비용과 규제 때문입니다. 메디케어와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병원에 대한 입원 승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섣불리 입원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단 안전하게 관찰로 분류해두는 편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행정적, 재정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의 비극인 셈입니다. 이러한 병원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바로 환자와 가족이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입원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과 행정서류상의 기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원무과 직원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제 상태가 서류상으로 입원 환자입니까? 아니면 관찰 환자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찰 상태라고 한다면 입원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쯤 상태가 재평가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신분을 서면으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은 당신을 지켜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경황이 없는 와중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질 여유가 있겠는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시 내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우리 엄마가 지금 입원 상태인지 관찰 상태인지 이것 하나만은 꼭 확인해달라고 신신당부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병원비 폭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재앙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진수 씨, 박영자 씨, 이영호 씨 모두 메디케어와 보험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원과 관찰의 차이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더라면 그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공식적인 신분이 입원 환자인지 관찰 환자인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 간단한 확인 절차 하나가 우리 노후 재정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널리 공유되어 미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우리 아닌 동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억울하게 병원비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돕는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가정을 큰 어려움에서 구할